자, 네,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통보 받은 사람 데려가 시간을 알려주셔야 돼요. 통보 받은 사람 데려가니 그 사람 압수된 대상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곧 사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잠깐 이제 거론이 됐던 이 얘기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더니 통일교 신자로 추정되는 한 12만 명의 명부를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당 해산감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원 명부가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확보됐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에 보면은 사실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법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리 특검이라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의 명부인 500만 명을 전부 다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에서도 지금 장동혁 당 대표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장원 명부가 필요해서 가서 조사를 한다면, 그 지금 핵심적인 것이 2023년 전당대회, 3월 전당대회 그 즈음에서 통일교 간부, 통일교 신도가 얼마만큼 당원에 가입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보면 될 텐데, 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체를 가져가서 보는 건지, 그것은 어떤 정당 활동에 대한 지극히 아주 침해하는,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그런 특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다. 네.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은요, 수사할 내용, 대상에 대해서 16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의 이 명명 자체가 국정농단이 들어가 있어요. 건진법사, 국정농단,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결국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커넥션이 있었고, 그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과 그리고 소위 이 종교인들의 대거 입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 내의 경선을 갖다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정농단, 반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특검에 명시된 특검법의 내용, 그리고 수사의 대상,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요. 법에 따라서 법원에 의해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건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야당 탄압이다 그러고 막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버 관리 업체를 갖다가 집탈을 한 건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가장 사실 정치권에 알파자 오메가가 정경유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예요. 국민의힘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롭게 소위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난 게 국정농단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특정 종교, 그것도 유사 종교에 의해서 당이 좌우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물론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정당도 법을 갖다가 위반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과거에 민주당 내에 당내 경선에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은 과거 3년 전에 자신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위배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댔듯이 지금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간의 이런 정교 유착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3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이 헌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부분이 더 위배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특검이라든가 법원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규 입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려면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에 입당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물론 헌법 제20조 2항에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예.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 이것은 우리 헌법적인 정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가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실질적으로 당원 가입을 임의적으로 통일교와 손을 잡고 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 특정에서 11만 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1만 명이라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당원에 10분의 예.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도 전반적으로 그 2023년 3월 전대 이전,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억 원의 어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그 즈음에 입당한 통일교 교인, 그리고 이 입당 원서에는 그런 거 없지만 통일교 교인과 지금 국민의힘의 입당자를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시기에 정말 조직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는 않는 한 이것은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 분리 원칙에 예. 과연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통계학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지금 당원 수가 500만 명인데 예. 그 중에 12만 명이면 통일교 신자가 120만 명이니까 예.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 예. 같은 비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통일교 신자의 수가요. 물론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민족 민족문화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당시 90년대 말 기준으로 67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추산되는 실제 수는 얼마냐? 예. 외국인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신도들 빼고 나면 예. 실제로 국내 신자 수는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120만 명이 아니라요? 그렇죠. 실제 신자 수는 20-3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중에 12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네. 굉장히 전교 차원에서 통일교 차원, 조직 차원으로 네. 당원 가입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500만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동안 국민의힘을 거쳐간 모든 당원들, 네. 당명 바뀔 때마다 거쳐간 사람들 다 모아놓고 500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했을 때 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많아봐야 4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 당원 가입 시기라든지 예. 또 소위 말하면 책임당원, 권리당원의 어떤 그 당비 납부 여부 네. 이거를 살펴봐야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 종교,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불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죽으라면 죽는 인정도 하는 그런 분들 12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국민의힘의 사실상 어떤 그 결정, 전당대회의 결정에 굉장히 영향력을 실제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의도만 있다면 실제로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통계를 가지고 사실은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그 통계 법칙은 일단 표본 자체가 좀 맞지 네. 않다 이제 이런 실질적인 말씀이시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앞으로 밝혀내야 될 것들도 있고 아직은 그냥 이제 통일교 명단과 국민의힘 명단을 이제 합쳐 보니까 대충 이제 10만 명 정도가 되더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23년 전당대회 이전에 대거로 가입된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권리 당원이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제 추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를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정당에 가입 못하는 건 또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정당 해산 운운하는 거는 또 너무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 해산의 유일한 사례가 통진당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통진당 해산할 때 뭐 이념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예. 당내 비민주주의 소위 경기동부연합이었나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소위 말해서 당의 어떤 그 전당대회라든지 경선에 조직적으로 조작했던 예. 그리고 영향을 미쳤던 이 부분도 정당 해산의 하나의 사유중으로 꼽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편적인 종교,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도 정치적인 색깔은 다르잖아요. 예.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다르고 천주교도 다르고 불교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사 종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인에 의해서 그 총재라든지 종교의 대표자에 의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마저도 바뀌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치 군대처럼 획일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권리당원 유무, 그다음에 당원 가입 시기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 예. 그걸 통해서 물론 뭐 준비는 하고 실제로 뭐 나중에 이제 그 됐을 때 돈을 안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들이 한쪽으로 표를 쏠림에 따라서 예. 전당대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표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국민들이 통일교나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뭐 통일교든 신천지든 국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 이제 그 중에서 권리당원 숫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당에 가입을 한 건지 아니면 종교에서 뭐 조직적으로 강제로 당원 가입을 시켰는지 또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입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입당 원서에 종교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접수를 할 때 이분들이 통일교 교인이든 불교 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페이퍼를 통해서 입당을 하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입당을 하던 그리고 입당한 다음에 당에서는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당을 하고 나서 아무리 책임당원이라고 돈 내는 당원이 책임당원인데 예. 책임당원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통일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진단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건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권성도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도 의원이 부인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일단 당원 명부라든가 이것을 특검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특검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놓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 해산 사유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명확한 팩트로 인해서
통일교가 정말 전 조직을 동원해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입당을 시킨다는 것이 그러면 통일교 통일교에 입당한 그 교인들이 예. 양심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당원 명부에 나온 여러 가지 통일교 교인과 이거 대조해 보니까 예.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좋아서 통일교 교인들이 11만 명이 입당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입당이 된 것을 조직적으로 입당이 됐다고 네. 임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에 대해서 라떼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이 됐죠.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통일교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 사람들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리실게요. 예, 일단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통일교 입당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들어있지 않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난 후에 입을 좀 열었습니다. 세뱃돈을 준 게 맞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거액이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세뱃돈도 아니고 넥타이를 받은 거다라는 이제 진술들이 막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요. 사실 통일교에서 지금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예. 이것이 통일교 내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과거에 문선명 총재가 죽고 나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의 암투 갈등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후계자 못 정하고 부인이 지금 배우자, 사실은 예. 수렴 청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점인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예. 그러면은 통일교 내부의 갈등은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갈등이 내부적인 폭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예. 저는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을 관련해서 우려해서 그런지 세뱃돈 100만 원만 인정을 했어요. 왜 100만 원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통일교 진짜 관계자들에게도 100만 100만 원을 있지만, 줬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내부 사람들에게도 100만 원 줬으니까 예. 외부에서 온 인사들에게도 100만 원 줬다. 이런 이제 맥락인 건데 네네. 문제는 실제로 그 돈 소위 쇼핑백을 받아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과 돈을 주고받았다 또는 청탁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 네. 당사자가 지금 이야기 밝힌 거에 따르면은 예. 22년 3월 달 당선인 신분이었죠.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윤용호 씨의 만남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또 이후에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이 있어서도 22년 10월 달에 통일교 지도부가 미국 가서 원정 도박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후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에게 돈이 갔고 권성동 의원의 만남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그렇다면은 결국은 소위 한학자 총재의 묵인 하에 지금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에 돈이 오가고 그다음에 통일교의 어떤 그 편의를 봐주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당원 집단 가입까지 이렇게 묵인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만약에 법리적으로 지금 들이댄다면 그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 구속을 갖다가 피하기 어려운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꼬리를 자를까. 네. 그리고 좀 소위 통일교 내부에 미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것의 고민의 결과가 조사받는데 검사들에게 뭐 통일교 교리를 전파했다. 가서 진술 조사받은 게 아니고 예. 나는 포교하러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은 구속 이후를 갖다가 대비하는 예.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일단 의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일교 측에서 돈을 관봉권을 포함해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는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런 것들도 뭐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손에 왕자 한참 예. 언론에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요거와 이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것은 대선 자금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엄청 커질 수도 있는데 예, 그동안은 이제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뭐 돈을 받았다, 금품을 받았다 이런 네. 의혹들이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은 지금 또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의혹이. 그럴 개연성이 예.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개연성일 뿐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흘러갔다는 그런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추측을 할 뿐이고 네. 통상 뭐 통일교나 종교 단체 특히 불교 쪽에나 이런 데 보면은 왕자라는 것이 가장 뭐 귀중한 그런 어떤 선물의 표장용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굳이 이 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갈 관봉권의 돈, 왕자 돈이다. 그렇게 해서 딱 적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차기 대통령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8%, 7% 이렇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직 두 자릿수까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치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벌써 차기 지도자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자녀분 계시니까 알겠지만 이제 100일 잔치 막 치른 애한테 예. 너 커서 아들 날래 딸 날래 너는 그러면 결혼하면 아들 날지 딸 날지 그걸 예측하는 거랑 무슨 너무 이른감이 있다. 너무 이른 거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이 무슨 뭐 후계구도 얘기가 나올 분위기도 아니에요. 네. 갤럽 조사에서 지금 지지율 60%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후계구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네. 좀 의미 있다라면은 네. 왜 조국이고 왜 장동혁이냐. 결국은 지금 진영 대결로 다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소위 말하면 강도 높게 네. 가장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가장 앞서 있다라는 거. 소위 강성 주자들, 그렇죠.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진영 대결, 무한 대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예.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이 탄핵됐어? 그러면 대선 졌어? 그러면 그 당에서는 당연히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뭐 어게인 윤 이쪽 뭐 전환길의 힘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저 당은 상종 못할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 대립과 갈등이 심할 때는 가장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 네. 주목도와 언론의 주목도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그 전국의 특성에서 반영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10%는 넘어야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네. 뭐 그런 지금의 갈등의 표현일 뿐이다. 뭐 정치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58%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의미를 또 찾자면 좀 강성 목소리를 낸 주자들이 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입장이시거든요. 정치는 뭐 통합과 미래 비전이고 미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당연히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기 주자가 누구냐, 차기 포스터가 누구냐 그거에 관심을 쏠리는데 네.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은 현직 대통령은 상당히 레임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를 완벽하게 민주당이 장악한 이 상태, 헌법상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깨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언론의 힘, 권력의 제4부가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발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그리고 뭐 민주당의 정청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향후 어떤 권력이라든지 엄청나게 커지면 그것이 다시 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차기 대권을 앞두고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저런 어떤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이 태동하거나 아니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어떤 저는 저 여론조사 지표에서 네. 읽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17% 정도가 정청래 대표가 아니고 조국 비대위원장을 꼽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뭐 조국 대표가 지금 당 내의 뭐 성비위 논란 예.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더 센 카드를 내꺼냈어요.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 사람 물러나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잖아요. 지금 민주당보다 더 센 발언을 그렇죠. 꺼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무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탄핵까지는 얘기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럴 이제 소위 우리가 빌드업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여당 대표가 탄핵 얘기 꺼내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국면에서의 특이한 점 때문에 일부 여권 지지층 가운데 소위 말하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한 것에 불과하고요. 예. 전 몇 달 뒤만 되면은요. 1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요. 네.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가 가시화되면은 예. 아마 서울시장 후보가 이 상위권을 아마 차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언론의 집중도가 예.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 그다음에 내란 청산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면에서 싸우는 주자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지만 네.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은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 주요 주자들이 아마 이 군 안으로 굉장히 상위권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이들 중에도 주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켜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지지율은 추세와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